네, 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여러 이제 바이오 종목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상 이런 뉴스들을 보거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일들을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뭐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라든지 국책 사업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제가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도 올해 드디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FDA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사실 뭐 과거 황호석 박사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우 씁쓸하고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업종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상승 여력이라든지 수익률이나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상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보사가 지금 제가 꼭 찝어가지고 인보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문제점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보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인보사에 관련돼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좀 자세하게 쉽게 풀었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보사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등장을 하고 어제도 저희가 잠시 다뤘습니다만, 인보사는 신약 이름입니다. 연고를 치료한다고 2017년 7월에 국내에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29호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제조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보사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 인보사라는 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 약이길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뀌었, 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사가 이해가 안 가면 화가 안 나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네. 무릎이 이제 연골이 닳는 퇴행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이나 뭐 할머니들이 그렇죠. 좀 생기셔서 다들. 수술하시고 뭐 주사 맞고 하시잖아요, 무릎에. 네. 이것을 치료하겠다고 해서 개발한 약이고요. 이 약에 이제 그러니까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약. 핵심은 유전자 조작을 한 연골 세포를 무릎에 넣어준다라는 것이 무릎에 이 핵심입니다. 약을 주사하면 다 죽었던 연골이 세포 증식을 막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거네요, 개념은. 예, 그런 가설을 가지고 주입을 했던 거고. 성공했으면 대단한 성과네요, 말아. 뭐 임상 3상까지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나름 이제 통증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서 시판까지 된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임상 시험하다 걸린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지난 17년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시판까지 한 약인데, 개발은 17년 차였고. 예, 네.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좀 더 증설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네. 연골 세포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까 콩팥세포였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는 이 네. 콩팥세포가 그냥 일반 콩팥세포가 아니고요. 네. 이제 유전자 조작
약을 하는데 사용하는 293 세포라고 하는 예.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무한 증식주라고 하는 이상한 암처럼. 세포인 이제 신장 세포가 있었던 것이죠. 주성분이 그거였던 것이죠. 실제 이 약이 특허를 받은 것과 이 약이 주장하던 바하고 그 핵심 코어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 세포검사 한 번으로 이거 영물이 아니라 신장이네라고 밝혀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17년 동안 했다는데 이거 허가 날 때 검사 한 번 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롱도 17년 동안 네. 한 번도 그 검사를 안 해봤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네. 임상시험 1, 2, 3상에다가 시판 허가까지 내주면서도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네. 이걸 다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네. 이제 좀 상당히 심각한 게이트 수준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래요?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떤 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 이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 막대한 국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가 R&D 산업이었고요. 그렇군요. 가장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무려 거의 뭐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신약 개발 4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 사업 중 하나였어요, 이게? 예. 또 이제 이 인보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법안도 사실은 수정을 해서 도와준 정황이 있습니다. 원래 이 경우도 법안이 그렇습니까? 2015년 12월에 이제 당시 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께서 예. 발의한 생명윤리법 이제 개정안인데요. 예.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당시까지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예.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아주 그 희귀 난치성 질환 예. 그리고 기존 치료제보다 현격하게 큰 효과가 있는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이제 출시가 되는 엄격했는데,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걸로 기준 바꿔줬습니다. 완화했군요. 그 저희 시민단체가 당시에 왜 이 정도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법안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바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걸로. 알 수 없는 그런데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이게 퇴행관절염 치료제지 않습니까? 퇴행관절염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덜어내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법안에 그러면 혜택을 입은 게 인보사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7년에 이제 코롱이 이 기술을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다나베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하기로 했다가 2017년 11월에 돌연 미쓰비시 다나베가 기술 수출을 안 받겠다.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지금 국제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세포 검사를 해봤나 보군요. 거기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코롱이 갑자기 이제 그 증권 그 공시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면 미쓰비시 다나베가 야 니네 2017년 3월에 미국에서는 이거 세포 바뀐 거 알았잖아라고 하는 문서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포브스지의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도 이렇게 커버로도 나왔던 테라노스의 이 대표입니다. 테라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극소량의 혈액으로 거의 뭐 24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그런 진단 기술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 자체가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시 최고 시총가로는 거의 10조가 넘어갔던 기업인데 몇 달 사이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10조가 넘었던 돈이 한순간에 0이 되었다. 제로가 되었다.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IT라든지 일반 기업들과는 좀 그 맥이나 결을 좀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맥상근 흐름은 똑같지만 우리 주주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바이오에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시나리오 3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나리오 1은 허가 변경 고시, 시나리오 2는 약사법 행정처분으로 not bad, 그리고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어서 법적 사함이 예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2, 3가 나왔는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회사는 뭐 상장 폐지 수준 밟아야 되는 거고요. 회사는 아마 회생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회사가 회생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는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대주주들이라든지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나갔죠. 보시면은 2월부터 해가지고 앞에서 뉴스공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판매 중단이 되고 3월 말에 판매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도 시중에서 거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지금 코오론 생명과학 또는 코오론 티슈즘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일이 보시면은 이제 판매 중단이 되고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맞고 지금까지 약 9만 원 했던 주식이 32,000원대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은 안 되시고요. 코오론생명과학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최고 20만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지금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구간이고요.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일본 제약회사랑 이게 계약을 했다가 파기가 되고 지금 국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약 1년 반 기간 동안의 세력이 물량을 털면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과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굉장한 폭탄을 숨기고 대주주들은 또는 세력들은 거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돈은 다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재료성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가치가 없는 2만원대, 만원대의 주식이 2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누군가는 이 2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을 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무제표로도 의미가 없거든요. 보시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보시면은 지금 코오롱의 생명과학의 인버사 같은 경우가 1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는 임상 1, 2, 3에 대한 기간만 나와 있는데 임상 1, 2, 3에 진입되기 전까지 어떤 이 개발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거의 8년에서 10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허가가 떨어지고 판매까지 되기까지는 15년 이상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국내 언론에서 밝힌 내용 보면은 평균 소요 비용이 약 2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일반 기업들은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돈 꼬라박으면 다 망하죠. 제품 나오기 전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선두 자리에 있고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의 독보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한국이 좀 이렇게 대견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세계 6위를 달릴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엄청난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성과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국제적으로도 서울이 임상실험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국가이고 실질적으로도 전 세계 시험 점유율에서는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도 작고, 그리고 다른 이제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임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진입 장벽이라든지 법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는 게 그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번에 코오롱 인버사가 심각하냐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감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 우리나라는 자본도 없고 그냥 기술 또는 지식산업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주가나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때도 지금 바이오,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이런 부분이 신성장 동력,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꼽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러한 업종 분야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도약을 하려면은 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버사 같은 사건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런 대한민국 이제 기업들을 신뢰를 하고 이런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의학 시스템, 이런 검열 시스템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 시장만이 주식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베트남, 인도 또는 그 브라질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국내 내국인들이 해외 주식으로 매수했던 자금이 역대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인버사 코오롱 같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간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범죄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단타를 노려야지, 또는 나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절대 망하지, 대마불사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뭐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저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제가 지상의 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말로 한국 뭐 공매도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 중심의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이런 회계 시스템도 그렇고,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다들 문제 하는데, 지금 이 바이오 코오롱에서 발생했던 인버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한국 시장,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정말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오롱 관련된, 인버사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지금 우리 정책적인 산업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오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개판이 되거든요. 이 주식 바닥이 정말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이 용인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왜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지금 그 트럼프 재선 전략과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은 거시적인 부분도 얘기 많이 하고 국제적인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특히 제가 투자하는 방법 스타일에서 뭐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 채널에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을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